예, 이건 16세기까지 맨해튼 일대를 살던 원주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형이 어때 보입니까? 그래도 먹거리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강 옆에 있고. 강도 있고 해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살기는 좋아 보여요. 살기 좋은. 터 잡기 좋은 곳. 예. 마침 맨해튼 지형을 묘사한 기록이 있어서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는 물에 잠긴 땅처럼 보였으며 섬처럼 솟아오른 모습이었다. 강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 배를 움직일 수 있었다. 아, 진흙이구나. 진흙바닥이네.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좋은 보면? 땅은 아닌 네. 거네. 그렇죠. 실패한 맨해튼 일대는 강과 바다에 둘러싸인 습지로 대부분 진흙으로 이루어진 뻘밭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 원주민들은 언덕이 많은 섬이란 뜻의 마나하타로 불렸습니다. 그 발음이 오늘날 맨해튼이 된 거죠. 개간하기 쉽지 않았겠는데요? 그럼 저기를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1609년 쓸모없는 땅처럼 보인 맨해튼을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온 유럽이 바다로 나가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던 대항해 시대에 아시아 항로를 찾아 헤매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죠.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삥 돌며 아시아 항로를 찾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약 5개월간의 항해 끝에 맨해튼 옆 강 하구에 진입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때 이 배를 이끈 인물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영국인 선장 헨리 허드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호드슨강? 허드슨강 그러니까 허드슨 강. 허드슨강의 기종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오늘날 맨해튼 일대를 유람선 위에서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허드슨강, 바로 이 허드슨강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장 헨리 허드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 그분의 이름에서 따왔군요. 귀현강 이런 거네. 허드슨은 맨해튼을 탐색해보고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이 주로 먹는 값비싼 굴이 널려 있는 데다 유럽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또 다른 자원까지 발견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맨해튼이 값비싼 이것의 산지임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의 산지? 모피? 맞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비싼 값에 팔리던 동물 모피와 가죽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거 것이죠.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러시아 역사에서. 그죠? 그 중에서도 맨해튼은 뛰어난 보온 효과의 솜털이 난 비버라는 동물이 서식지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비버 가죽은 최고급에 해당되었거든요. 비버 가죽으로 만든 모자는 유산 상속 목록에까지 오를 정도로 양가죽보다 약 120배나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비버 귀여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원주민들과 거래를 하게 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때부터 비버 가죽을 싼 값에 받아 유럽에 비싸게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죽 거래처였던 맨해튼에 대한 네덜란드의 태도는 곧 달라지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세워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맨해튼을 향해 다른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1626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 남단에서 원주민들과 만나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구슬dum을 건네면서 대체 뭘 사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모피 아니에요? 똑같은 거? 모피는 이미 많이 구입을 하고 있었고요. 모피가 아닌 다른 것을 이제 거래하고자 합니다. 거기 땅. 거기 땅. 바로 그렇죠. 원주민들이 살던 맨해튼 땅이었습니다. 당시 맨해튼 땅을 사기 위해 얼마를 들인 건지 가격이 적혀 있는 편지가 있어 지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족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0길더의 금액으로 원시적인 사람들로부터 맨하튼 섬을 구입했습니다. 60길더? 60길더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맨하튼 섬을 샀다고요? 그렇죠. 160만 원에요? 예, 이때 샀어야 돼. 화폐 개념이 없던 원주민들에게 싼 값의 구슬, 주석 덩어리 등 네덜란드에선 거의 가치가 없는 물건을 주고서 맨해튼 땅을 사들였던 와, 것이죠. 근데 그 정도 가격이면 거의 강탈 거전에 수준 거저, 아니에요? 거저. 오늘날 맨해튼 땅값이 약 2천조 원이니까 맨해튼을 160만 원 주고 산 것은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던 것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네. 이렇듯 현재 월스트리트까지를 포함한 맨해튼 남단을 차지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붙여졌구나. 기자님, 원주민들은 왜 이렇게 싼 값에 맨해튼을 넘긴 거예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맨해튼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우리가 돈 받고 땅을 팔았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겠네요. 몰랐겠죠. 소유권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렇죠. 거네. 이 땅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는 거야. 교수님 그러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예. 이 맨하튼을 사서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 먼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특히 1643년에 일어난 끔찍했던 학살 기록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도질을 당했고 일부는 강에 던져졌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병사들은 그들을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익사시켰다. 아 너무 잔인해요. 그렇죠. 끔찍하다. 당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차례로 습격해 여성과 어린이를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맨해튼 땅에서 일종의 인종 청소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 서인도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을 해상 무역의 거점이자 완벽한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맨해튼을 무역 거점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목재, 비버 가죽을 보내고 돌아오는 배로 유리, 알코올, 화약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도미니카와는 생선, 타르 등과 설탕을 교환했었죠. 그리고 네덜란드령 퀴라소와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노예 무역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맨해튼을 교차로로 삼고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와 돈이 되는 건 다 거래했던 것이죠. 그 식민지들의 무역 거점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근데 무역이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그 뻘밭이었던 맨해튼이 완전 바뀌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지배 아래 맨해튼은 처음 발견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랑 진짜 달라졌네요. 도시 같네요 이제. 그렇죠. 맨해튼에는 네덜란드의 상징인 풍차는 물론이거니와 네덜란드 풍의 건물들도 대거 들어섰고, 그리고 바다에는 네덜란드 무역선이 오가면서 활기찬 항구의 분위기를 더하게 되었죠. 게다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이민까지 장려했습니다.